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연기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보통 선생님들이 OT 강의를 처음에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설명회랑 여러 가지 제가 노경 선택과 관련한 뭐라고 할까?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 살짝 짧게 한번 설명을 몇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과목의 특성을 먼저 첫 번째 한번 설명해 드리면 노동경제학입니다. 여러분, 노동경제학은 뭘 다루는 건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첫 번째는 범위가 좀 작다며 이런 표현 하는데 사실은 범위가 작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학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법학 과목 노동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행정이야 좀 그것도 범위가 작긴 하겠지만 요거 할 때는요 소위 말하는 법리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노동법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법리만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 법리를 현실에 응용을 하는 소위 판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례 연구 같은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노동법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에서는 법리 위주로 너 이거 내용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은 이번에도 보니까 노동법에서는 사례, 판례를 관련해 가지고 길게 문제도 되게 길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방점이 좀 꽂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론적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 사례에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는가 풀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경영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과목도 인사라든가 뭐 경조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한 과목일 텐데 나름 경영학도 예전서부터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론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경영학은 어떤 현실을 기반으로 둬가지고 어떻게 이론이 잘 풀어나가고서 결국은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망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배우지 않고요. 최신의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의 많은 MBA 같은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 사례 연구라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법학도 이렇게 막 급변하는 건 아닌데 판례가 이제 새로 나오긴 하지만 근데 경영 같은 경우는 언제나 최신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강약을 조정한다라고 하면 이론 써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교수님들의 관심사는 사례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귀찮거나 여러분들 뭐 쓰기 힘들까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경영학의 관심사도 주로 판례랑 비슷하게 뭐 대학원 가시거나 하면 다 사례 연구야.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를 실증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를 다루는 걸 배워요. 그게 바로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 논문, 대학원 논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말로 썰 풀고 여러분 답안지 쓰는 그런 거 안 하고요. 다 데이터 모아가지고 재무제표 같은 거 다 구해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성과 관련된 네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론이 잘 맞나 틀리나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노동경제학도 경제학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경영하고 비슷하게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적인 실증 연구를 합니다. 자, 어떤 게 비중이 더 클까요? 하면은 요거는 그냥 학부의 경제학 그냥 전공하는 거에 기본으로 끝나고요. 한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계량경제학이라는 통계를 좀 배우게 되는데 교수님들은 여기 노동경제학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증 연구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노동시장에 어떤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늘상 관심사인데 대학원을 가면요. 언제나 관심사는 이쪽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계 작업하는 걸로 사실 또 끝나요. 통계 작업 아니면 수학적으로 푸는 거. 근데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들 외에는 좀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어떤 모형을 만들어주면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데이터 갖고 실증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가 맞나. 그리고 미국에선 맞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도 실제 적용되는가? 그렇게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학, 노동법이나 이런 거는 법리도 알고 판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경영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최신 이슈들도 중요해요. 그럼 노경은 어떻게 됩니까? 노경은요. 내가 만약에 노동경제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냥 이론은 조금 노동시장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거기서 끝. 근데 우리 시험은 어디서 물어봅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요. 거의 100% 요게 나옵니다. 정책? 이것도 사실 이론적인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노동경제 하면 시험 범위가 사실 공부 범위가 굉장히 많을 수는 있고요. 보통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수님 교과서 그거 뭐 개정 안 됩니까? 개정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최신 매번 개정돼야 돼. 특히 법학 같은 거 중에서 가장 그 매번 바뀌는 게 뭐야? 세법. 이거는 매년 바뀌어야 돼. 작년 세법책으로 공부하면요. 이번 시험 망하거든요. 판례도 우리 매번 나오는 따끈따끈한 판례도 가능한 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동법도 보면은 매번 교수님들이 개정을 하고 경영학도 사실은 매번 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신 교수님들 교과서가 경영학 교수님들이 교과서가 되게 많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몇몇 교수님들 보는 거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또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최신 얘기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논문들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경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이거 안 하기로 했고요. 교수님 교과서가 개정이 안 돼요. 교수님 교과서가 개정 안 되는데 제 책을 개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러면 최근 2, 3년 전에 따끈따끈한 이론입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은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의 이론이 언제 나온 겁니까? 하면 보통 3, 4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경제학은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사실 밑에 백그라운드가 뭐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런 철학 등등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노동경제를 분석할 텐데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을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도 벌써 3, 4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보리아스나 에렌버그 책이나 이런 교수님 책도요. 거의 한 20, 30년 전 책 그대로예요. 책이 개정되는데요. 그건 요게 바뀐 거야. 미국의 최신 데이터로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러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됩니다. 해서 이제 이게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거의 뭐 한 몇십 년 전에 나온 걸로 그냥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로 할 수 있는 유명한 뭐 보리아스, 에렌버그 뭐 등등등 맥코넬이나 이런 책들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교수님 책은 글쎄 조희영 교수님 책 정도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전 교수님은 하지 마세요. 그 전 교수님 배무기 교수님이나 김유배 교수님 책도 우리 책에 다 집어넣긴 했는데 요즘 트렌드랑 틀려요. 그래서 노경도 가끔 하나만 더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를 봐야 됩니까? 보지 마세요. 노경은. 왜 교수님은 기출문제를 안 풀어줍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5년 전하고 완전히 패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 교수님 책 보지 마시고 시험 문제 기출도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하세요. 이번에 무슨 오하카모형 통계적 차별 나왔는데 그거 뭐 봐야 됩니까? 이제 보지 마세요. 그거 제가 보기에 한 3년 동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차별이라는 토픽은 나오겠지만 그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무슨 뭐 목소리 이탈 가설 그런 것들 나왔는데 그거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약수령? 아니에요. 그거 5년 동안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경제 시험 문제는 딱 세 문제 나와요.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기타. 근데 기타가 매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도 매번 출제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저요 제가 출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올 우승 후보들이 막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나왔던 거 그런 것들 볼 필요 없어요. 지나갔습니다. 자꾸 뒷북치고 그러지 마시고 출제될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잘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노경이 절대 시험 범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차 공부할 때 경영학 이게 절 범위가 많지. 거기다가는 회계학, 재무관리, 그냥 일반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다 있잖아.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그냥 경영학 1차 시험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경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2차 합격자들이 너무 많아서 채점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경영학에 나오는 토픽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주로 나오는 거는 노무사니까 그냥 인사와 뭐 이런 거에 마케팅이나 그냥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만 나오니까 1차 경영학이 쉬운 거지 경영학 회계사 같은 거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경이 범위가 작습니까? 그거는 원래 아니고 경제학의 백그라운드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범위가 많은 건데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론만 따져서 본다? 그래프 간단히 그리고 내용을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분량이 그래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들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나온 이론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노동경제학에 대한
분량 그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어. 그러면 네 책 보면 되는 거지? 예, 맞아요. 제 책을 그냥 보시고 혹시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보리아스 책 있잖아요. 요 책 하나만 보세요. 요즘 시험 문제는 다 요 책으로 그냥 귀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왜 이게 바이블입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 전국에 있는 노동경제 수업 하시는 교수님들이 보면 야, 요 책이 제일 그냥 시그마 프레스에서 가장 그래도 원서 번역한 책으로 제일 잘 나가는 출판사라서 요 책을 교재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요 책을 교재로 많이 보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거 사야 됩니까? 살 필요는 없다니까요. 제 책에 그냥 이 책하고 똑같이 그냥 이 책은 말로 서술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술돼서 쭉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그냥 보기 좋게 점점점 해가지고 그냥 요약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우리 책이에요. 제가 무슨 뭐 새로운 노동경제학의 새로운 무슨 시각을 담은 책을 만들어낼 생각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수험서예요. 수험서. 수험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제 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굳이 이거 필요 없는데 공부를 자꾸 더 하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더 하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작년에 노경을 좀 했는데 좀 더 이번에 완벽성을 기하려고 이런 걸 막 보게 되면 구석탱이 있는 것까지 자꾸 보게 돼요. 그럼 자기가 공부 분량을 더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도 꼼꼼하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하려는 분들은 요거 정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기와 차이점 뭡니까 하면은 작년에는 에렌버그 교수님 책을 썼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노동경제학의 가장 보리아스 책 나오기 전에 가장 바이블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고 연기 때 교수님 저로 그리고 1기 때는 이제 2기 때 3기 때는 다 제 책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흐름 자체도 약간 보리아스 책으로 이제 바뀐 데다가 에렌버그 교수님 책이 약간 올드합니다. 올드하고요. 뒤에 나중에 연습 문제 중에 괜찮은 거나 중간중간 내용 중에 괜찮은 것만 몇 개 뽑아서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책에 다 집약해서 넣어놨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 책만 보고 그리고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나왔던 문제들 그것도 제 책에서 벗어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만 보고 잘 준비하셔도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충분한데 나는 이 책만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책이 근데 두껍잖아요. 한 8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문제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계속 중원부원 반복을 시키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 좀 불안하시거나 조금 더 하나 더 보시겠다 그러면 이거 보리아스 교수님 책 하나 보시는 것도 좋은데 공부량을 괜히 늘리지 마세요. 또 보니까 스터디하면서 여기 연습 문제들 풀고 막 하시더라고. 아니 이런 거 안 나와. 지금 문제 수준이 레벨로 따지면 하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습 연습 문제가 중상 정도 되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 책에는 중상과 상도 있지만 문제 스타일이 요거 하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애써가지고 찾아보시지 마시고 출제될 것 같은 건 제가 우리 시험 보잖아요. 연기서부터 시험 볼 겁니다. 그리고 1기 때도 시험을 볼 거고요. 2기 3기 다 시험 볼 거야. 아시겠죠?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시험 봤던 거 똑같이 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 매번 똑같이 할 거면 제가 무슨 새롭게 강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강의 보세요. 이렇게 하지.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실강도 잘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매번 할 때마다 물론 똑같이 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교수님 중에서는 다른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고 제 스스로가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연기 때부터 문제는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카페 있잖아. 포인트 노동경제학인가요? 노동경제학 여기 가보시면 문제들도요. 요 카페예요. 다음 카페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 제가 했던 문제들과 최고 답안도 다 올려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서점에서 다 팔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다 고르고 하는데 그럼 힘들게 거래 비용 들이면서 합니까? 그래서 그냥 다 공개돼 있어요.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거 작년 거, 재작년 거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려면 그거 보셔도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공부 좀 하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연기서부터 그냥 꾸준하게 따라가시면 어느덧 그냥 이렇게 노경 다 정복됐네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 노경이요, 범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것은 그냥 꼭 필요한 이론 정도만 나와서 필요한 게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례나 케이스 같이 최신 따끈따끈한 얘기들은 우리가 안 다룹니다. 이 카페에 그냥 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이슈도 제가 가끔 뭐 기사도 올리는데, 혹시나 교수님들이 최신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 했는데 역시나 적시나 관심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냥 이 책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문제를 그냥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제 책에 다 이렇게 잘 정리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요 뒤에 보시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파트 2, 파트 3 그리고 파트 1에도 연습 문제를 몇 개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문제랑 그냥 약수령도 똑같이 그냥 나와. 제 생각에는 요거 제 책을 보고 시험 문제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혹시나 해서 에렌버그 교수님 책으로 했는데 좀 가독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노경을 사랑해서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노동법과 딴 걸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책을 잘 정해가지고 이거를 연기 때부터 해서 1기까지 심도 있게 반복을 자꾸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 책으로 아예 그냥 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 선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그냥 골라서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제 수업을 그냥 작년에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셨는데 점수가 50점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은 뭐 연기나 일기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셀프로 정리하셨던 거 그냥 보시고, 작년에 쭉 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같은 거 주세요. 제가 학원에 얘기해서 짧게 뭐 일기 정도 좀 열어달라고 하면 그거 그냥 몰아가지고,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 그래서 빠른 배속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리뷰하시면 다시 기억이 나요. 아셨죠? 그리고 한 2, 3기 정도 이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점수가 50점대 제가 채점했더니 한 중반도 안 되고 좀 50점대 초반이거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기 때부터 아예 우리 책으로 하니까 좀 차근차근 그냥 좀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경제학과인데 노동경제를 했던 분들 가끔 메일이 와요. 이거 연기 때부터 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건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하고 제가 채점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 되는가를 간파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어느 정도 어떤 강의부터 들으세요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경제학과다, 학교에서 노동경제를 들었다, 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알 수가 없잖아. 수준을. 무슨 경제학과에서 노경 들었다고 다 노경을 잘합니까? 그럼 법학과 친구들이 이거 하면은 다 잘하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나 다른 학원, 다른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거나 하신 분들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최근 어떤 시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카페에 제가 문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연기 1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골라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셀프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좀 메일로 보내줘 보세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보고, 그냥 이 연기 일기는 안 들으셔도 되겠네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밀접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이렇게 상의하고 상담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약간 소극적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막 나와 하고 막 상담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약간, 그래서 이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 위주로 좀 하거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요 어쨌든 실제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화상으로 해볼까 합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해가지고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확 뜨게 됐는데, 원래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화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 영상 통화하는 거 비슷하게 여러 명이서 회의할 때 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보통 써요.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을 채용할 때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거야. 근데 오기가 너무 시간이 안 되고 그래. 그랬을 때는 화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는 경우도 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유용할진 모르게 됐는데 저도 학교에서는 요거를 쓰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뭐 요즘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말 그대로 화상하는 거야. 그 TV에서 전해보니까 무슨 미스터 트롯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수가 노래하고 방청객들이 실제로 거기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뒤에 화면에 막 얼굴들이 있잖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몇십 명이 와가지고 좋아요 표시하고 글로 말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해서 주르륵 있다고요. 그래서 좀 요거를 활용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뭐 노동법의 이장훈 노무사나 조혜원 선생님한테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본 경험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첫 번째는 아직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걸 연기 때는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그냥 나중에 뭐 첨삭 같은 거 할 때 대면 첨삭 대신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기 때는 한 중간쯤 지나간 다음에 좀 고민을 해봐가지고 몇몇 분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서 단체로 잠깐 좀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따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실제로 학원에 와서 상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걸 좀 활용할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장점이 PC로 봐도 되고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아이패드로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담이라든가 등등등 뭐 그런 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 교재를 말씀드렸는데 교재가 좀 두껍긴 두꺼워요. 야심차게 만들긴 했죠.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 되는 게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 하면요. 거두절미하고 저 보리아스 책에 있는 거를 정리했어요. 보라스 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발음이 저는 이게 좀 좋아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요. 요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리아스 책을 살까요? 그러면 똑같은 책을 2개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책도 그래서 뭐 제가 저자 이렇게 안 했죠. 뭐 뺏긴 거니까 요약 정리한 거니까 그냥 편자라고 써놨는데 요거 잘 정리해 놓은 거니까 파트 1은 그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연기나 일기에서 좀 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리아스 이론 정리랑 파트 1에는 간단한 쉬운 어떤 문제들을 몇 개 각 절마다 장마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우리 실전에 해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뭐 지금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기 때는 요거 이론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일기 때는 요거 다시 설명하면서 여기 문제들도 조금 더 건드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대략 한 50% 돼요. 페이지로 하면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줄 간격도 떨어져 있고 보기 좋게 만들었으니까 막상 이게 좀 익숙해지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쯤 이렇게 있어요. 이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도별 모의고사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만들었었던 문제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욕심 좀 부리시는 분들은 처음이신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요거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좀 몇 개 골라봐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3기까지 저절로 똑같이 가게 되니까 그냥 파트 1 요거 연기 때 1기 때 좀 반복해서 보시고 파트 2는 GS 2기 때 할 겁니다. GS 2기 때 우리가 요거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서 내용 추가 설명드리면서 또 모의고사 보고 좀 풀어드리고 강평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파트 3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범위로 하진 않고 이것도 진도별로 했는데 파트 3에 해당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GS 3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교수님 책 안 봐도 되죠? 예, 안 봐도 돼요. 보리아스 교수님 책을 이렇게 해놓고 파트 2와 파트 3에는 에렌버그 교수님 책이라든가 우리나라 교수님 책으로는 이제 빨간 색깔로 이름 쓰면 그렇죠. 조우영 교수님 책하고요. 그리고 뭐 배무기 교수님 책하고 다 옛날 분들이에요. 김유배 교수님 책하고 이런 것들.
옛날에는요 노동경제 책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이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책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아담 스미스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조희영 교수님 책이 그래도 한국 분이 쓰신 책들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잘 됐다라고 평을 교수님들이 하세요. 근데 정년퇴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비중 강약 정도는 좀 이것도 떨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넣어놨으니까 결국 그럼 이거 아예 아는 거 아니고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교수님 책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파트 2와 3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1은 오로지 그냥 보리아스 책을 중심으로 돼 있고 파트 2와 파트 3에 조우영 교수님 책이나 다른 교수님 책이나 뭐 에렌버 교수님 책이나 맥코넬 교수님 책이나 그런 것들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실력 쌓였을 때 2기 3기 때 보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실제 노경에서는 난이도가 여기 파트 2와 파트 3 싹 넘겨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던데 이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냥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와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하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 몇 개 넣어놨어요. 제일 뒤에 계산 문제는요. 거의 뭐 행시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올 만한 걸 싹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 실제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파트 1 정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2기, 3기 때 시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시험 문제가 제가 뭐 이상한 문제를 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상한 문제 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다 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 안 하는 거는 안 보셔도 되는 거야. 그쵸. 그냥 이번에 오하카 모형뿐만 아니라 뭐 목소리 이탈 가설뿐만 아니라 유보임금 이런 거 다 설명을 매번 했거든. 매번 해가지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느껴지실 텐데 근데 그거를 모의고사에 맨날 내면은 자기 위안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요. 야, 뭐 이딴 걸 강의해? 뭐 이딴 거야. 시험 문제가 그게 나오는 걸 뭐. 그래서 그게 나오면 불이타다. 아니요. 불이타 없어요. 그냥 교수님 교과서 지금까지는 이 보리아스 교수님 책에 있는 그것만 다 그냥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은 이게 이거랑 제 책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걸 안 봤으면은 당연히 불이타가 되는 것이고 이거 봤으면 뭐 GS 연기 1기에 하는 문제가 나왔지?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2, 3기 때 어차피 할 거니까 매 순간 우리 시험 보잖아요. 최고 답안을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1년 더 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그냥 연기나 1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시험 보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수 있도록 아니 이런 분이 연기에 들으시다니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실화인데요. 작년에 연기 수업을 평일반을 쭉 이렇게 잘 들어오시다가 어떤 분이 한 3번 이렇게 듣다가 주말반이었나 평일반이었나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불해서 나갔어. 그래서 왜 갑자기 열심히 하시고 답안 퀄리티도 좋았는데 왜 나가셨지? 합격해서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것들을 이제 다 시험도 잘 본 것 같고 이제 노경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노경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막 내가 이 정도 수준 되니까 이렇게 거만하지 않고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게 학원비가 비싸서 그렇긴 한데 여건이 되시면 연기서부터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여기저기에 막 휘둘리지 않고요. 이 우리 노무사 시험은요. 자기와의 싸움이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학원을 다닐까 어떤 선생님 들을까 아니요. 어틸림동에 있는 어떤 선생님 어느 정도 몇 년 하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합격자들이 다 있어요. 그냥 단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카페 같은데 뭐 글을 안 남기거나 합격 수기를 안 남길 뿐이지 다 그래도 검증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OT 강의나 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셔서 나랑 잘 맞는가 그분을 딱 찾았으면요. 그분을 믿고 그냥 계속 가세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 강의 그것도 뭐 요즘은 어떻게 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이면 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첨삭이나 채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 정예이신 분들이 더 애정이 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딱 들어가지고 그냥 어떤 교수님 선정하게 되면 그분을 믿고 오히려 막 자꾸 이렇게 오히려 너무 귀찮게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게 답안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 강의하시는 분들이 모의고사 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해주고 코멘트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합격자가 이렇게 그냥 첨삭해주는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 합격권에 가까이 있는 분은 자기가 셀프 채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지. 뭐 다른 시험 같은 경우 행시 이런 경우는 합격한 사람이 채점도 안 하더라고. 왜냐면 합격했으면 연수원에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그냥 수험 응시생들 중에서 공부 좀 오래 한 친구들이 채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첨삭 지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 없지. 근데 우리 시험은 뭐 예를 들면 행시에서 하는 뭐 경제학의 답만 딱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답안 쓰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연기 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그거대로 좀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게 좋고요. 뭐 아니면은 뭐 더 잘 쓰실 수 있으면 더 잘 쓰셔도 좋은데 그냥 표준적인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거고 요 책 교재는 요거 하나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냥 단거나 너무 좀 두꺼우면요 파트별로 이렇게 쪼개서 다니셔도 돼요. 저도 잘라 갖고 다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연기 때는 일기 때는 파트 2와 파트 3는 안 봅니까? 예, 안 봐요. 그래서 원래 이론편과 문제편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올인원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보시면 연기 때 뭐 사전적으로 좀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평일반은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말반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평일반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좀 많이 확 달라진 게 예전에는 주말반이 좀 많았거든요. 직장인들이 좀 많고 평일반은 완전 풀타임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 한 3년 전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듣는 분들도 주말반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고 시간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주말에만 좀 잘 집중해서 직장 다니면서 해도 합격자가 좀 나오긴 했어요. 아니면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아예 회사를 1차 붙은 다음에 2차 시험 보기 한 몇 달 전에 회사를 때려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었는데 최근에는 주말반보다는 완전히 그냥 평일반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우리 학원에도 평일반 이렇게 개설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노무사 수험 응시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좀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보다는 풀타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비대면 학점 따느니 됐어 휴학하고 그 돈으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야겠다 이렇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수준도 되게 많이 올라가신 거 알죠? 전에 한 5년인가 6년 동안 시험 공부하신 어떤 분이 합격해서 나가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 5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는 형님이 와 이분은 진짜 엄청나게 답안이 군계일학에 완전 탁월한 답안이다 했는데 그게 한 3년 전, 2년 전 이 정도 갔을 때는 한 중간쯤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고 답안이 옛날에는 막 이야 이런 답안이 있네. 그게 좀 그 친구가 이제 공부 좀 하실 때 볼 때는 아이고 뭐 한 잘하는 답안이네 이렇게 되고 막상 그분이 합격하실 때는요 그냥 그 정도 답안 랭커라고 해야 되나 그 답안은 한 중간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준도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좀 이렇게 답안지 잘 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답 잘 써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할까 과목도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여러 자격증 고시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시험은 뭐 공부 내용도 이제 뭐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법도 이제 길게 나오죠. 그리고 경영도 막 확 바뀔 수 있고 노경은 뭐 그냥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경쟁률이 아시겠지만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너 시험 어떻게 봤니? 하면 10명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저 그럭저럭 잘 본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탈락이야. 그렇잖아. 10명이 있을 때 거의 10%가 합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진짜 탁월하게 잘 봤어요. 이게 전부 다 전 과목. 어느 하나라도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모두 다 잘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나 합격에 좀 뭔가 생각을 소망을 한번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제대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연기 때 할 일은 뭐냐라고 하면요. 수업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노경이 힘들다라고 하면 계산 문제라든가
수학이 이제 좀 힘들다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미적분 그게 아닙니다. 그냥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 뺄셈이고 그냥 연산이에요. 연산. 이게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 아예 기초경제 수학이라는 그 채널 채널이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경제 수학 요 파트가 있는데 그것만 좀 잘 보고 오세요. 그럼 진짜 이게 보시면은 심각할 정도로 덧셈 뺄셈부터 설명해요. 가감승제부터 막 이렇게 덧셈 뺄셈 나눗셈 설명하고 뭐 지수 법칙 있잖아요. x의 뭐 a승에다가 x의 b승은 뭐 이렇게 x의 a 플러스 b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다고요. 그리고 뭐 y의 마이너스 a승은 y의 a승분의 1. 왜요? 왜 이렇게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거다라는 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미분 있잖아요. y는 뭐 ax의 n승이다. 이거 x로 미분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도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의 뭐 어려운 계산 문제 없어요. 곱의 미분, 나눗셈 미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요걸 미분하게 되면 요거 n 내려가고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수학자들이 만들어 줬지 공식을. n 내려가고 ax에 여기서 하나 빠져요. n-1. 요거 정도? 이거 정도만 아시면 그냥 연산은 다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못 해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하면요. 경작을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그냥 노경을 바로 들어갔는데 경작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수요 공급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1차 때도 경작을 안 하셨지. 경제 원론을 한 적은 없지. 연기 때 듣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2, 3기 때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딨어. 이거를 그때 한 번이라도 자기가 딱 깨우치지 못하면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은 내가 고수 실력자가 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좀 탄탄해야 되는데 기초라는 게 연기 때 우리가 할 겁니다. 연기 때.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1차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가능한 한 경영학보다는 경제학을 좀 하면 좋겠고, 근데 이제 1차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무조건 저는 붙어야겠습니다 하면은 좀 경영학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경제학도 표점이 떨어지니까. 근데 경영학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과목이라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어렵게 나오려고 그러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지금은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폭풍 속에 뭐 그 전야 고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경제학은 그냥 많은 경제학 시험들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설명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노경이 필요한 것만 주로 나오고 이제 각종 무슨 뭐 간평사 뭐 무슨 뭐 보험 계리사 공무원 시험들 중에서도 레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정도에서 아직 그치고 있으니까 좀 해보시면 요 계산 문제 백그라운드 요거 연습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자, 교재 들어가 보시면 교재 머릿말부터 살짝 한번 볼게요. 머릿말부터 살짝만 한번 봅시다. 뭐 책을 볼 때는 앞에 표지부터 머릿말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노무사 시험에 맞도록 약간 최적화시킨 건데 노동경제는요 아시겠지만 원리를 알면 돼요. 이 수요 공급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요걸 알게 되면 분량이 작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험 문제는 판례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노동경제를 전공한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모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연구 논문을 써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 패키지를 돌려서 통계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어떤 정책적인 인투이션을 제시했나 이런 걸 자꾸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분량이 작은 거예요. 최신의 노동경제학의 동향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시험 문제는 거의 한 3, 40년 전에 배웠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경작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한번 딱 원리를 깨우쳐가지고 물리가 탁 튀게 되면은 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사실은 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분량이 작고요. 계산 문제, 그게 이제 좀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계산 문제는 뭐 내년엔 나올 겁니다. 올해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요 연산만 그냥 좀 보시면 돼요. 가끔 보니까 뭐 카페에도, 우리 카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수능 2, 3등급 정도, 3, 4등급, 3등급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덧셈 뺄셈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해도 뭐 이렇게 자꾸 불안해 하시는데, 경작과에서 내가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가 노무사 노경했더니 60점 이상 고득점 했어. 나 노경 잘하나 보다. 대학원을 경제대학원 가가지고 노경 전공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만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다른 문제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머릿말 첫 번째 특징 1번에 출제 가능한 한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독성 높게 쓰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충 뉘앙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실전 시험 유형의 연습 문제가 다수 수록돼 있어요. 연습 문제가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두꺼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연기, 일기, 이기 뭐 이렇게 특히 시험 볼 텐데 그러면 요거 연습 문제 말고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건데 약간 똑같은 것도 할 겁니다. 가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괜찮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는 똑같이 복습했나 해서 물어보긴 할 건데 좀 가능한 한 좀 새롭게 문제를 좀 만들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 거지만 아셨죠? 그래서 다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대한 양이 반복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두꺼워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반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출제 가능한 한 계속 얘기하지만 할 얘기가 없어서 출제 가능한 문제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실제로 거기서 다 출제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미리 또 말씀드리면 내년도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낸 거보다 한 템포가 좀 우리 시험 문제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다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EITC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작년엔 안 나오고 올해 나왔고요. 매번 수요 독점 같은 게 오히려 그 전에 막 강조 많이 했더니 물론 작년에도 수업 시간에 했고 문제를 내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약간 그래요. 유보임금도 매번 했는데 나오고 오학화 모형도 올해도 문제 내긴 했지만 작년엔 더 좀 이렇게 딱 해서 세게 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나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까는 작년 그러니까 이번 3기 2기 때 했던 그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다 아시겠지만 그 카페에 가입해 주세요. 카페에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다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뭐 같이 이렇게 활용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 나와 있고 요 앞에 보시면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차차 계속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답안 쓰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 할 겁니다. 답안을 쓸 때는요.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경작이잖아요. 경작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야 돼요. 답안지에. 법학이잖아요. 이게 노동법이나 행정 법학 과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법학 냄새가 나야 돼요. 경영학이잖아요. 인사잖아요. 그럼 경영학적인 냄새가 거기 나야 돼요. 근데 경영학 답안지에다가 경제학적인 무슨 뭐 이런 냄새가 나거나 경제학 답안지인데 경영학처럼 어떻게 보면 썰 푸는 식으로 나오면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셨죠? 오히려 경제학 과목은 경영학보다는 법학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이나 법학과 친구들이 아예 백지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더 고득점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단점은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경영학 같은 과목이 나름대로 학문이 있고 또 논리적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느슨해요. 근데 법학이나 경제학은 if then 이렇게 흘러가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풀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풀고 그걸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 이 그래프는요 무조건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프 아셨죠? 근데 밑에도 나와 있듯이 아니 문제가 있으면 그래프부터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부터 딱 그리면 나 그래프 맞았으니까 점수 줘.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앞에다가 이 문제 취지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뭐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세워서 모형을 세워서 그래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경제학이 분량이 작아지는 이유는 이 그래프의 모든 게 압축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막 파편적으로 돼 있는 그런 뭐 화살표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그래프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걸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고 그래프로 설명하고 경작은요 아직까지는 수학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수학을 계산하세요 이게 아니라 수리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 이거는 되게 심플해요. 중간에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 경제학이라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텐데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 희소성이 있어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최적화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최선의 선택, 이거를 최적화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자, 이런 최적화 행동에 대한 어떤 표현을 목적식,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한다라고 하면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식을 써주시고 그 다음 목적식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학과에서 하는 그 냄새를 풍기라는 뜻이에요. 답안지에. 그럼 교수님들이 딱 볼 때 경제학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았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점수를 잘 주는 거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목적식, 제약식 같은 수리적인 표현 안 쓰고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림 하나 그리고 그냥 대충 설명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틀린 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내가 잘했다 절대평가. 1차는 절대평가잖아. 그래서 내가 잘했다 여기서 끝나면은 이 정도만 써도 돼. 뭘 힘들게 수리적인 것까지 해. 근데 조금이라도 가점을 더 받고 조금이라도 답이 경작적인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써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문마다 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서 답안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이렇게 쓰셨던 분들에 대한 답안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막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내용부터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전 우리가 이제 연기 때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살짝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거기다가 써드리긴 할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큰 뭐 50점짜리 문제까지도 거기 써놨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앞에 인트로를 제가 한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갈까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연기 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파트 1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경작이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